고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불면증 같은 질병들 비교적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짧게라도 나를 위한 편안한 쉼을 갖고 싶은 이런 욕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욕구는 다양한 수면 상품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오래 자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짧게 자더라도 푹 자도록 도와주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네, 예전에는 잠자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닌데요.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 실제로 잠이 많이 부족한가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은데요. 나라별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미국이 8시간 45분, 프랑스가 8시간 29분입니다. 우리나라는 7시간 41분에 그쳤고요. OECD 국가 중에 성인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더 짧고요. 네, 노동 시간 자체가 길어서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확실히 시간이 적은 게 느껴지는데요. 원래 적절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별과 연령 그리고 건강 상태 등 개인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미국 수면의학회와 또 수면재단 등은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을 자라고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7시간 수면도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카페인에 의존해서 강제로 잠을 쫓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심리적 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잠들기가 어렵다거나 자주 깨거나 일찍 잤다가 깨면 또 다시 잠을 못 든다거나 또 수면이 불만족스럽다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불면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곤함에 지쳐서 아무 곳에서나 눕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잠이 들 것 같았는데 막상 누우니까 잠이 오지 않은 경험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네, 피곤하다고 해서 무조건 숙면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또한 불면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푹 자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수면제도 장단점이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대안일 뿐이죠.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2, 3주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또 수면제를 끊을 경우에 불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특히 수면제의 주요 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은 과다 복용 시에 무기력 그리고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때문에 네. 수면제를 피해서 다른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련 시장도 커지고요. 어떤 게 있나요? 맞습니다. 수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수면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로 수면과 경제학의 합성어인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수면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현대인들이 숙면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좀 신기하게도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나요? 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매트리스와 침구 같은 잠자리 관련 제품들, 또 수면 바지와 안대, 귀마개, 또 취침 용 등 같은 경우에 수면용품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코골이 방지 스프레이나 바디필로우, 향초와 조명 등 다양한 수면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자리가 바뀌어야 할 텐데 숙면을 위한 침대는 어떤 게 있죠?
네, 기존 침대 산업이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매트리스에 집중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체와 하체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션 베드라고 하죠. 모션 베드나 또 매트리스 케어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저 두껍게 깔려있던 매트리스가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기능성 침대를 찾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어서 관련 매출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용자의 체형과 수면 습관에 따라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이 추가된 만큼 아무래도 가격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격을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프리미엄 기능성 침대의 경우에는 일단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네, 1억 원 넘는 고가 침대도 있는데요. 스웨덴의 명품 침대 브랜드의 경우에는 침대 가격이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6천만 원까지 있지만 몸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도와준다는 소문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두세 개는 팔린다고 합니다. 저가 침대의 경우 10만 원대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정말 천차만별이네요. 그런데도 기능성 상품이 팔리는 걸 보면 그만큼 숙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일 텐데요. 다른 기능성 상품들도 있나요? 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개인 수면 체형 맞춤 설계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매트리스를 찾아주고요. 네, 주방 가구로 유명한 H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매트리스로 라텍스와 메모리 폼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라텍스 매트리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은 라텍스로 돼 있고 다른 한쪽은 메모리 폼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침대뿐만 아니라 침구도 참 중요하죠. 덮던 이불만 바꿔도 푹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기능성 침구도 혹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리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침구도 친환경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침구는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의 숙면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불뿐만 아니라 베개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숙면 베개라고 불리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누웠을 때 정상적인 C자형 곡선을 만들어주는 또 굴곡 디자인형 제품도 많아지고 있고요. 베개에 내장된 골전도 스피커를 통해서 클래식과 자연의 소리를 결합해 제작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줘서 수면 뇌파를 유도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개가 단순히 잠을 잘 때 머리를 고정시키는 그런 침구류 중 하나로 인식됐지만 수면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능성 베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잠자리 환경을 바꿔주는 제품들 외에 또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네, 또 주목을 끄는 것 하나가 향초나 디퓨저와 같은 아로마 테라피 시장의 성장인데요. 네, 향기요법이라고 번역되는 아로마 테라피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의 향과 약효를 이용하는 자연요법을 말합니다. 향기 그 자체가 수면을 직접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에 안정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수면의 안정을 주게 되는 거죠. 네, 향초나 디퓨저 등 향기를 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로마 오일처럼 피부에 접촉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향기 종류도 참 다양하던데 특히 어떤 향이 도움이 될까요? 네, 라벤더나 카모마일이 대표적입니다. 네, 베개맡에 올려두거나 또 침구에 살짝 뿌리는 것으로 침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라벤더와 카모마일 향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향에 대한 취향이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또 라벤더 향을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맡아봤자 거부감만 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면 산업이 커지면서 수면 전문 매장도 등장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매장인가요? 수면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인데요. 엘베카점의 경우에는 2014년 4월 본점을 시작으로 지금은 11개 점포에서 수면숍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매장에서는 기능성 침구나 소형 가전, 아로마 테라피 용품, 또 마시는 차 등 수면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고 또 직접 체험해보면서 선택이 가능한 거죠.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쭉 살펴볼 수 있는 게 참 장점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신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수면 컨설턴트가 등장했는데요. 수면 컨설턴트란 불면증 등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양질의 수면과 또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체질과 수면 습관 또 침구류 등에 대한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수면 타입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수면 전문가까지 등장을 했네요. 이런 전문 매장이 아니어도 일반 뷰티 헬스 스토어에서도 수면 관련 상품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C사의 오샵의 경우에는 명동 본점과 부산의 광복점 두 곳에 수면 관련 제품 10종으로 구성된 굿나잇 존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네, 수면 안대와 아이 마스크, 스팀 패치 같은 수면 관련 제품만을 따로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이 역시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참 신기한 카페도 있어요. 그냥 카페가 아니라 수면 카페, 그러니까 낮잠 카페가 등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낮잠을 잘 수 있는 수면 카페가 늘어났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대신에 잠깐이나마 눈을 붙일 수가 있어서 직장인 사이에 인기가 높은데요. 야근이나 회식으로 잠이 부족하거나 또 피곤할 때 점심을 간단히 먹고 수면 카페를 찾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는 등과 다리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 건데요. 조명과 소음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카페에서 고가의 안마 의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격선은 어떤가요? 네, 강남의 경우에 수면 50분과 음료 한 잔으로 구성된 패키지가 15,000원 정도인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00원 정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백반만 먹어도 7, 8,000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그럴듯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낮잠 카페도 카페이기 때문에 음료도 제공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잠을 자는 영화관도 있다고요? 네, 신기하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화관이 있는데요. 네, 수면 카페뿐 아니라 네, 영화관도 수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여의도의 C 영화관에서는 10,000원을 내면 극장의 좌석뿐 아니라 차, 아로마 향, 힐링 음악, 담요 그리고 슬리퍼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낮잠 카페와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데 불면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스마트폰 이용도 꼽히고 있습니다. 누워서 잠들지 않고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불면증에 도움이 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네, 수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D수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자장가 그리고 스마트 알람식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작을 누르고 휴대폰을 침대 위에 두면 앱이 자동으로 작동하고요. 다음 날이 되면 수면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수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네, 수면 시간, 수면 점수, 침대에서 머문 기간,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수면 깊이 등을 보여주고요. 잠꼬대나 코골이 등 환경소음 기록도 제공한다고 해요. 네, 신기하네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잘 이용하면 자신의 수면 주기를 파악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독창적인 자장가 같은 경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사용자가 잠든 상태가 감지되면 음악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자장가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30%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람 기능을 사용하면 또 아름답고 온화한 벨소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숙면에서 깨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 단계에서 사용자를 깨우기 때문에 스마트 알람식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수면 유도 콘텐츠 사업도 활발히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네, ASMR 들어보셨나요? 이런 수면 유도 콘텐츠가 인기인데요. 이것은 자율이나 감각, 쾌락, 반응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연필로 종이에 글자를 쓰는 소리나 또 라텍스 비닐 장갑이 내는 소리, 또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등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 소리들이 수면을 유도하는 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ASRM에 의존해서 잠을 청하고 있고 또 효과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구독자가 3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투자를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숙면을 기대하고 뭐 큰 돈을 들여서 돌침대를 구입했거나 뭐 이런 비싼 침대를 구입했다는 누리꾼들이 뭐 등이백에 못 자겠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체형상 뭐 맞는 침대가 아닌 거죠. 자신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뭐 소문이나 광고만 듣고 구입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사람은 딱딱한 침대를 선호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음악을 들으면 또 쉽게 자는 사람이 있지만 완전히 조용한 속에서만 잘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면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해서 불면증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잠에 좋다는 광고에 속아서 비용을 들이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패턴이 사람의 개성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굳이 수면 관련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메이커나 가격이 아니라 제품이 자신의 신체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잠을 청하는 경우 많은데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사용하지 말고 뭐 이런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좋겠죠. 네. 오늘 알아본 슬리포노믹스, 대표적인 선진국형 상품이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장바구니즈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연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